이번 1월 25일 날 구정 설날에 정광훈 목사는 발표하기를 신당을 창당하겠다. 선명한 신당, 우파 신당을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김문수 전 지사를 앞세우겠다 하고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는 토요일 날 설날에 그렇게 하기 전에 화요일에는 나는 절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독자유당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지 닷새인가요? 그것만에 기도하다가 신당 창당을 결단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명분들을 꽤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당연하게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식으로 할 때에 과연 4월 15일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정말 민주당이 계속된 자충수를 많이 둘 때에 얼마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집계 같은 것은 많이 신뢰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 1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주간 집계의 리얼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1월 4주차에 40.4%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32.1%가 나왔습니다. 그 앞주에는 32.7%에서 좀 떨어졌네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8.4에서 40.4로 좀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로 일단은 확인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유한국당이 3주차와 4주차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저는 자유한국당의 자충수, 말하자면 무리한 그러한 통합 추진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또한 최후로 싸우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검사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립서비스 정도를 황교안 대표처럼 조금 하고 그리고 검찰들을 또 검사들을 지키는데 앞장서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열매만 따먹겠다. 그것은 얼마나 완악한 일입니까? 저는 사실은 1년 전에 작년 2월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했을 때도 탐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탐탁하지 않았냐 그러면 탄핵 문제에 있어서 그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탄핵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 2월부터 당대표를 맡으면서나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해왔던 말이 뭐냐 하면 탄핵 얘기는 반복하지 말아달라. 탄핵 문제는 덮고 가자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1년여 가까운 시간들을 대표로 지내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결론이 당연하게 이런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 주동 세력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 오기 전에 실상은 시민단체들이나 국민들은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저 자유한국당을 개조를 시키거나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전에 자유한국당과 싸웠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웰빙 저 국회의원들 또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저자들을 가운데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지금 정권이 이 정도까지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책임 있게 된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한 책임 있는 자들을 물갈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로서 이야기한다면 저같이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황교안 대표 같은 크리스천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지하자. 심지어는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저 탄핵파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김무성이를 최고의 애국자라고 지켜 세우고 탄핵은 박근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심지어는 설교 때에 하나님께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그리고 전연히 그렇게 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세를 규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부당하다 앞장선 사람처럼 인두꺼비를 쓴다 그 말이에요.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 당연히 탄핵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인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눈을 감아버린 또한 탄핵에 대해서 입을 다물자 하는 황교안 대표나 끼리끼리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 봅니다. 어쨌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주범을 주사파로 몰고 문재인으로 몰고 그렇게 해왔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또한 안 하도록 아군 총질을 하지 말자. 그리고 문제가 명백하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덮고 왔다 그 말이. 그 덮고 오자 하는 주범이 사실상 그게 두 사람이지요. 첫째는 황교안 대표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지요. 이제 와서 다른 껍질 다른 얼굴을 정광훈 목사가 사용하면서 자 탄핵 반대파들 모여라 하는 것 같지만 그는 탄핵에 대하여 그 여자가 그 소위 년이 스스로 탄핵당할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다. 박근혜가 탄핵당할 것을 또한 하나님이 탄핵시켰다. 하나님이 탄핵시킨 사람이 많아요. 광화문 국민대회 하면서 계속 정광훈 목사 주장했던 것은 문재인은 탄핵되었다. 하나님이 탄핵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3일 날 국민대회 했을 때에 그 포스터에 보면 문재인은 이미 탄핵되었다. 그렇게 포스터 해가지고 집회를 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탄핵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은 탄핵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탄핵시켰다. 그런데 그대로 대통령 잘 해먹으면서 청와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25일 설날에 광화문 대회 주동자인 중심인물인 정광훈 목사가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 물론 그 전에 국민혁명당 같은 것은 이미 창당했지요. 한 주 전에. 그것이 이어지는지 어쩌는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례해서 우리가 100석을 먹을 테니까 자유한국당 너희가 지역구에서 100석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200석 만들자. 그러면서 계속하여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는 모든 걸 문재인의 책임에 돌리다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다 너희가 뒤집어 써라. 그리고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정치 이야기를 떠났어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고 그런 양심이 있다면 악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또한 암덩어리는 정리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별명을 황세모라 그러지요. 황세모. 세모다. 두리뭉실 황세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이거나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지고 시비를 안 당하도록 이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이 들으면 또 저렇게 들리도록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말 한번 하고 책임 회피해버리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하는 방식이 화합하자,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것은 광화문에서도 많이 쓰지요. 황교안 대표가 많이 하는 말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무엇을? 말이 그렇지요. 공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공천위가 중요하고 좋은 위원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장을 세우고 공천위원들을 세워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공천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혁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동은 참 싫어합니다. 선동. 말뿐인 것. 문재인은 탄핵당했습니다. 언제까지 탄핵시키겠습니다. 선동. 정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탄핵 얘기 반복하지 말자. 전에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할 때에 법무부가 탄핵에 대한 그러한 탄핵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에 황교안 대표는 당연하게 권한대행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왜 당신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나는 그러한 잘못된 권한 남용이다. 직위 그런 남용을 권력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은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처럼 장로였다가 신학대학원 나와서 전도사인 그런 사람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때 내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권력 남용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으니까 수용하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예 문재인이 편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잘못됐냐 잘됐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세모다 그렇게 말해서 별명이 세모 황세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탄핵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의 이런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20%대에서 32%까지 오른 것도 민주당이 자충수를 계속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불법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서 거저 코인을 타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애들도 지금 우리가 과거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그 전체를 밟아가면 되겠냐 그러지요. 이 기사를 보시면 지난 2016년 1월에서 4월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안팎이었다 그러지요. 제일 윗줄에 보시면. 근데 그때 민주당은 20% 초반이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확신했다.
그러죠. 그때가 2016년에 그랬다 그 말이. 그러나 비박계 살생부 논란 등 공천 파동 등은 오만했던 새누리당에 뼈아픈 완패를 안겼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침묵한 민심이 분노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워낙 알아서 자살골을 많이 넣으니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중도 세력의 표를 끌어안으려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보수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찍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표를 좀 더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당신들에게 보수가 등을 돌리려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야. 2016년에 민주당 20% 초고 새누리당이 40% 안팎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자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비박계 살생부 논란, 공천 파동, 옥새 들고 나르샤 그런 자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유승민이부터 시작해서 김무성이네 진작 들어와가지고 저런 정광훈 목사가 김무성이 최고 애국자고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도 없고 그딴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도로 탄핵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도로 탄핵당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별명들이 참 많습니다. 도로 탄핵당, 셀프 적폐당, 셀프 탄핵당 그런 것이지요. 아니면 바보들의 정당. 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극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친이견이 친박견이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양반이 권력을 누릴 때 달라붙어서 단물 다 빨아먹던 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게 되니까 나 몰라라 다 누리던 자들이 그러한 친박 그러한 자들도 있고 친이계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의 공천 파동 공천 잘 받으려고 아예 민주당이나 박지원과 짜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시켜버린 자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악한 자들과 다시 손잡고 하나 된다. 왜? 결론만 그래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기면 되니까 보수가 중도를 끌어안아가지고 승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한 악에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일은 없다. 또한 겉으로는 이길 수 있으나 그럼에도 과거처럼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우파 통합하면서 자꾸만 뭐라 그럽니까? 황교안 우파 통합 공관위 출범 우려 잘 안다. 그러나 단일 대오로 가자. 하나 합쳐가지고 공정 혁신 이기는 공천해야 한다. 다름도 같음도 지지 격려해달라. 다름도 같음도 심사 공천심사 과정 속에 다름도 같음도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우파의 통합 추진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다.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의 심정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말은 그러지요. 말은. 그는 공천심사에 있어서 공천위원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 없고 또 독점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에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믿어달라. 근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사파 정권이 되게 만든 그런 자들과 다 하나 돼가지고 뭘 믿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 정말 한심해요. 이제 비례대표로 서로 당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너희가 먹어라. 비례대표는 우리가 먹겠다. 들고 일어났죠. 명분을 확실하게 다 줘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보수 우파들에게 명분을 주니까 갈갈이 찢겨서 들고 일어났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인들,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보수 우파들이 저런 정광훈 목사 광화문처럼 들고 일어나 당을 만들었어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을 세우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계속 공격해야 돼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야 돼. 불신을 주고 명분을 세워서 우리는 당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었어. 정광훈 목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구는 너희가 먹어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지역구 출마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 며칠 남았습니까? 이번 달 1월 달 한 5일 남았고 2월, 3월, 60일, 4월, 15일, 75일, 80일 남았잖아요. 지역구의 대표를 누구나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비례대표 먹을 테니까 너희가 뭐 지역구는 다 먹어. 그러나 자기 당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니까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고 깨트려야 되잖아요. 너희 잘못됐어. 저는 당연하게 이 도로 탄핵당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저런 문재인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 시간 동안에 4월 15일 총선을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시켰어야 하는데 문재인에게 다 광화문에 모여서 전원만 하야시키면 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훌륭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웠어 변혁시킬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80을 남겨놓고 자 저놈들 믿을 수 없어 엎어버려야 돼 우리만이 답이야 그렇게 되고야 말았지요. 아니 문재인이 다 책임이다며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덮어버리고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막판에 엎어버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가능하고 가당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정당 정책도 없는 정당이 되었고 중보에 영합하는 싸구려 정당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는 당이고 그래서 전에 좌파 정책들인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그런 것들 주장하는 정당이 되었고 과거에서부터 안보팔이나 하다가 표를 얻었는데 지금도 안보팔이나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좌파 운동권의 박형준 같은 사람한테 보수의 새 출발을 맡기고 설계를 맡기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한 것을 황교안 대표가 중심 아닙니까? 박형준 같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자들은. 사실은 과거에 김영삼 때부터 좌파가 저 보수 안에 깊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친이계로 흘러내려왔는데 그러한 공천위원으로서 김세연, 이석연 같은 사람을 세우고 정말 슬픈 일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나왔을 때부터 탄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모다 그딴 짓은 못하게 했어야지. 그리고 탄핵에 책임 있는 자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선명하고 투명하게 그런 것을 안 하고 다 막았다가 이제 와서 저럴 줄 몰랐냐 그 말이. 저런 자유한국당 저런 인간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연동의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이나 예산안 같은 거 통과시킬 줄 몰랐냐 그 말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옳다 잘했다 괜찮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황교안을 세웠다. 그는 스가랴다. 아니 그가 뭐 스룹바벨이다.
뭐 그딴 소리하고. 지금은 누구 편 들 거예요? 황교안은 스룹바벨이고 정광훈은 뭐 스가랴 선지자라며. 이제 갈라섰는데 누구 편 들 거예요?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지역구에서 백석이라도 저 자유한국당이 먹을 수 있을까? 지역구에서 먹으려 그러면 이제는 뭐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덮어야 될 거고. 너나 먹자 그러면 너는 지역구, 나는 비례대표, 나눠 먹자 그러는데 상대방을 욕하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소위 과거 2016년처럼 중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거저먹는 것처럼 먹었잖아요. 지금 지지율을 봐보세요. 지지율이 좀 거저먹는 것처럼 원체 사건 사고 다 일으키니까 정당 지지율 거저먹는 것처럼 20%에 32%까지 올라왔잖아요. 민주당하고 차이가 이제 12%? 거저먹듯이 올라왔잖아요. 날로 먹었지요. 잘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놈들의 비리, 부패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의 일들을 수행해가지고 야당으로서 정상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이런 뭐요? 새로운 보수당 3.8%짜리하고 합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바른미래당 4.1%짜리한테 손 내밀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당신들 가진 보수의 표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